네, 첫 번째 시간이죠.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이시죠.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슈와 주요 흐름, 다양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이틀째 뒷걸음을 치고 있거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1%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0.4% 하락한 2,737.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1%대 상승 좀 했는데 종목별 희비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수급 현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외인이 최근에 이 거래소 종목, 코스피 종목에서에 대한 이 장 후반 이 매도세가 소폭 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4억 원대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어떤 선물 이 매도세도 좀 많이 주춤했던 부분들, 특히나 장 후반 비차익 순매수가 좀 더 증가했고 미결제 약정 건수가 소폭 조금 상향했다는 것은 숏 포지션이 아니라 단기간 롱 포지션, 단기간 상승 베팅 관련된 수급이 오후장 이후에는 좀 개입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을 좀 이끌었던 상승 종목들의 추이를 좀 보면 의료기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와 일본 쇼크증후군 관련 종목들의 어떤 테마성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면 좋겠고요. 반도체 섹터, 뉴로모픽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HBM 반도체의 경우에는 차익 매물 소화 가정수의 한 1% 정도, 평균 주가가 한 1%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이 부분도 GTC 2024 이후에 대한 어떤 세론 효과 이후, 그다음에 mem콘 2024라는 새로운 일정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 주체에서는 크게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눈여겨볼 어떤 이 하락 종목들이 이제 건설주가 좀 더 눈에 띄었는데 네네. 건설주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 쪽에서에 대한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고 지금 4월에 이 건설사들에 대한 이 위기설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PF 부실 이슈, 이 부분이 사실 증권사들이 이제 PF 자금에 관련된 유입률들이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4월에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이 지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영향이 건설주 전반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오늘은 또 빠졌고요. 또 그 안에서 하락 종목 업종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는 건설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6개월여 만에 91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이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자리에는 사실 이 개별주라고 해서 요즘 테마성 수급,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수급 유입 효과가 좀 컸고 오늘은 일본 이 쇼크 증후군에 관련된 수급이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이 포인트들은 지금 일본의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데이터를 보면 2023년도 데이터에서는 약 691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올해 2월까지 430명 정도의 사망 환자가 좀 있었다라는 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증후군 때문에라는 연관이라든가 역학관계가 아직 설정되지는 못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확산세를 단언하기는 이르다, 확산세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 유입 효과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은 과거에 우리가 빈대 관련주,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어떤 일회성 질병원에 대한 어떤 이 부각 이슈 때문에 사실 수혜주보다는 테마성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 것처럼 저는 비슷한 맥락 안에서는 초전도체와 같은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19처럼 확산세가 확연하거나 글로벌 확장세가 좀 확연하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백신이 없을 때 네. 그런 어떤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의 어떤 수급은 사실 과열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4월부터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실적에 대한 업턴 기대감들을 작용할 수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상당수 밸류에이션을 보면
상당수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까지 그만큼 따라올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AI 산업계와 이후에 눈높이는 굉장히 좀 높아졌지만 실적과의 괴리율이 굉장히 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실적주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삼천당 제약이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한번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오늘은 또 네.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삼천당 제약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잘 아실 만한 내용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 텔레그램 유명 네네. 방들이 있는데 거기서 맞습니다. 삼천당 제약 네.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점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이게 흔들릴 수 있다. 아마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좀 시장에 좀 작용을 좀 했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장중에 마이너스 한 8%대까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단기에 갑자기 좀 쏟아져 나오면서 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초장부터 영국 등을 포함해서 유럽의 8개 국가의 황반 변성 치료제에 관련된 독점적인 공급을 체결했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강한 수급 유입 효과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한간에서는 뭐 이런 카더라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일부러 주가를 고의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을 풍문을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이슈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 바이오 섹터가 유독 이 풍문에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풍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 여기에 대한 본질 가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정기 보고서라든가 관련된 뭐 학술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잘 주식을 좀 해본다면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삼천당 제약은 또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과연 내일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인데요. 그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성장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특히나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따따블을 좀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기관의 수혜 측에서는 20% 이상의 초과 상단에서 뭐 공모가 2만 원이 확정이 됐고요. 네. 만약에 내일 이제 증시 입성하고 난 이후에 시초에서 최대치로 좀 가격 제한폭까지 최대치로 좀 상승을 하고 장중 상한가를 이루게 되면 8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네, 요즘 신규 그렇죠. 상장주들 잘 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 유암 로봇 관련주가 상장을 했을 때에는 뭐 그렇게 큰 열기는 좀 아니었는데 네. 사실 뭐 엔젤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고 있고 LG전자가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라는 이력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향후에 로봇 사업의 확장 안에서에 대한 굉장히 큰 기술력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이 내일의 어떤 수급 유입 효과는 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따따블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시총의 여력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예상을 해보지만 따따블은 내일 돼봐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다만 로봇주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오늘에서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3월 한 달간 로봇 주가들의 추이들을 봤을 때는 크게는 40%대, 평균적으로는 한 20%대 상승을 좀 이룬 효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가 오늘은 좀 쉬어갔지만 이번 주 안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29일 정기 주총을 앞두면서 여기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 여기 관련된 메시지가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라는 기대감은 아직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가 따따블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귀추는 일단은 내일장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일에 이쪽으로 다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잘 못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일 수급 영향 좀 없을까요? 우선 관건이 지금 미국 증시의 경우에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수급적인 공백기가 좀 예상은 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우리 증시 역시도 오늘 코스피가 1%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이슈는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 이슈. 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만약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뭐 거래 정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지금 종목들이 전체 한 51개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금양도 있었고요. 영업무역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자들이 과연 이번 주에 좀 이 시원하게 매수에 우리가 좀 임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관점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크게 좀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내일 엔젤로보틱스의 상장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 이 부분은 일회성이라는 수급보다는 향후의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출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사업화를 하고 연내 출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CES 2024에서 최초로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최초 시제품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좀 밝혀졌지만 이번에는 공개되지 못했고 집사 로봇 볼리가 좀 공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엔젤 로보틱스의 시연 장면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실질적으로 좀 이 보행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게 현재 이제 상용화가 좀 임박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용화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기술력을 입증해 내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시적인 어떤 수급 유입 효과는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주식시장에서 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이죠. 네네. 바로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 소식에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실게요. 우선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영권에 대한 의결권 분포도를 보면 어머니와 그다음에 딸. 누나, 누나. 네. 그다음에 이제 오빠와 동생, 남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일녀 이남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상속세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OCI 홀딩스와에 대한 어떤 지분 교환 내지는 지분 수합에 대한 이 요건으로 좀 진행이 좀 됐었다가 두 형제의 반발로 현재 경영권 분쟁 상태로 좀 봉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8일 날 정기주총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분율의 격차가 1.3포인트 차로 좀 굉장히 좀 좁혀진 상태에서 과연 어느 측의 이 사내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할 것인가 이 여부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어제까지 업데이트됐던 내용들 좀 보면 지금 개인 일대 주주인 이 신동국 회장이 형제 측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형제 측이 근본 정기주총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연금이 여기서 쥐고 있는 캐스팅 보트. 네. 그래서 이 의결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른 이 방향성은 좀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8일에 과연 이제 모녀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또는 형제 측이 이사회에 새롭게 좀 진입을 좀 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고 최근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 지배권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사상 최고 실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뭐 4%대 상승을 좀 했지만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어떤 조기 해결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수반했다라고 보고 있고 근본 정기주총에서 확실하게 이사회에 대한 어떤 장악 요건들이 좀 더 끝나게 된다면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다음 달 암학회 관련된 일정 모멘텀 그다음에 이 비만 초래제에 관련된 임상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점진적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주가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미약품의 주가에 대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사이언스 주주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짧게라도 좀 말씀해 주실게요. 네,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배권에 관련된 이슈가 일회성으로 좀 끝날 것인가라고 보는데 우리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예를 좀 보면 네. 계속해서 주주 제한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의결권이라는 게 이 격차가 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정기주총 이후에 임시주총을 소집해서라도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요령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피로도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봉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좀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관건이 좀 있고요. 만약에 OCI 홀딩스 측 사내이사가 이 사진을 장악하고 여기서 OCI가 지배권을 좀 더 갖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면 그랬을 때 한미약품에 대한 향후 전략, 그다음에 형제 측이 최종적으로 인수했을 때 한미약품의 향후 전략들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좋다 나쁘다를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향방들은 지금 OCI 홀딩스에 대한 어떤 이 지배권보다는 현재 한미약품의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뭐 OCI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업 여력의 바이오 섹터와는 사실 거리가 먼.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기점으로 본다면 현 경영 체제에 관련된 어떤 신임 여부가 소액주주들이 좀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정기주총 이후에는 방향성들을 좀 더 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정기주총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투자 관점에서 보고 계셨던 분들은 한미약품 혹은 한미사이언스는 주주총회 28일 날 개최된 이후에 방향성이 설정되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 전략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실게요. 단기적으로는 뭐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는 뭐 엔젤 로보틱스에 상장돼 있었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주총에서 삼성전자의 부사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로봇주가 이번 주에 일정 모멘텀이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우리가 누누이 좀 뭐 알고 있었던 AACR이죠. 그렇죠. 미국 3대 그러니까 세계 3대 아마케인 미국 아마케가 예정돼 있는데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좀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3월 중순 기점에서는 이 여기서 관련되는 이 임상 시험에 관련된 중간값이라든가 유효성 또는 안정성에 관련된 결과값을 공개하겠다는 어떤 이슈.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도 좀 작용했고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이슈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지금 AACR 관련 모멘텀들은 종목별로도 다 차별화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마케라는 것은 암을 타기 싫어하는 이런 암종을 갖고 있는 암종에 특히나 뭐 면역 항암제라든가 기존의 뭐 고형암 치료제 같은 전통적인 암 치료제에 더해서 병역요법 치료제,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면역 항암제까지 뭐 다양한 이 타겟층과 관련된 어떤 이 연구 결과나 이제 성과들이 좀 공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결과값 이후에 관련된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일정 모멘텀 그리고 여기서 연동될 수 있는 빅파마와의 어떤 이 사업 협력 그리고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라이선스 사업 즉 기술 이전료에 관련된 계약 이슈까지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단기 종목들은 좀 많이 보여지는데 뭐 유한양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레고캠바이오라든가 뭐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젠 같은 그런 뭐 최근에 성과들 좀 내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적인 어떤 추가 상승 여러 관점에서 주시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또 4월 AACR 미국의 암학회가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꼽아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네.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탑픽주로 꼽아주셨더라고요. 네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지난 거래일에 20만 원 선까지 한번 돌파를 해서 오늘 탑픽주도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그 월거브에서 지금 월거브가 아니죠 지금 이 글로벌 이코노미 좀- 마켓 투나잇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공략주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관심주라고 해서 좀 일주일에 한 종목씩을 제가 이제 따로 네. 언급을 해드리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정 관련해서에 대한 모멘텀 부분이었지만 레고캠바이오를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물론 AACR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인데 저는 사실상 일정을 기점으로 한 어떤 수급 유입 기대감보다는 여기서 공개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지속성 그래서 여기서 향후에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한 관점인데 우선 레고캠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ADC 항암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항체는 항원에만 반응을 하는데 약물은 항원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체와 약물을 복합체로 연결해서 항원에 반응하게끔 그래서 약의 효능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항암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면역 항암제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지만 이 화학 요법들을 좀 과미될 수 있는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용 요법이 일반 이 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훼손시키지 않고 암종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치료제에 관련된 성과가 굉장히 좀 크게 좀 입증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ADC 항암제 관련돼서는 지난해 과거에 이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암젠과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한 바 있었는데 여기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한 게 아니라 비임상 데이터만 갖고 1조 6천억 원의 라이선스 아웃을 좀 이뤄냈다. 이 부분은 레고캠 바이오가 이번 AACR 학회에서 5종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레고캠 바이오 저는 종가 부근 안에서 내일 시초가에도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또 레고캠 바이오를 탑픽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내일장의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미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지금 약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지난주는 어땠는지 짚어주실게요. 우선 뭐 미국 증시 지금 시초 흐름이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에 대한 비교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많지만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경우는 아직 과열권 진입 초기에 있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과열권이 좀 소폭 좀 진입을 좀 했지만 미국 같이 현재 과열 양상에서에 대한 상승폭을 키웠던 사례와는 좀 더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 대한 조정은 근본 이제 PCE 지표로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좀 더 부각된 이슈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반도체 섹터가 단기 차익 구간을 좀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현재 0.7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는 요인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폭이 강했던 반도체 섹터가 GTC 2024에 대한 어떤 이 일정 종료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점으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글로벌 증시 이벤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지금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인텔과 AMD 칩을 사실상 퇴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반사 조치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지금 인텔과 AMD가 중국향 비중이 결코 적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급 비중이 17에서 많게는 27% 정도 해당이 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부분들을 중국 안에 있는 화웨이라든가 중국의 통신 장비 내지는 서버 업체들로 이원화를 시킨다는 관점에서 실적적인 타격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뭐 개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단서를 좀 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발 악재는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량 감소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 테슬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판매량에 대한 이 공급량을 좀 낮추지 않고 220만 대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좀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1분기가 지나기 채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하이의 기가팩토리의 경우에는 지금 주 6일 반을 근무했던 것이 이제 5일제로 좀 전환하겠다라고 좀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력 차종에 대한 판매량들이 좀 감소되고 있고 중국 안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크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1월 판매량이 6% 그리고 2월 판매량이 19% 정도 출하량이 좀 감소됐다. 이 부분은 3월에 600만 원대 이 인센티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량이 크게 좀 증가되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테슬라발의 어떤 악재 이 부분은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 내지는 실적에 대한 훼손 우려감들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최근의 어떤 하락들은 물론 뭐 미국과 유럽 부분의 이 주력 차종에 대한 판가 인상을 좀 단행을 했지만 이익 개선 효과를 좀 차지하려면 1분기 실적이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또 실적까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이제 엔비디아 GTC 행사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반도체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학회 안에서는 여기서 뭐 신제품이라든가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좀 구현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HBM 반도체 이후에 뭐 CXL이라든가 뭐 PIM 새로운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어떤 인터페이스를 좀 공개하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CXL 디램에 관련돼서 사용 검증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연구 결과값을 공개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했고 올해 안에 CXL 디램을 과연 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CXL 관련주도 일정 모멘텀을 차지하더라도 오늘은 굉장히 좀 이 변동폭이 좀 큰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좀 판단을 해본다면 네. 지금 HBM 반도체에서는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주자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선점 효과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간다는 전략 이 부분이 관련주들의 수급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뭐 단기간 AI 시장 개화에 관련된 전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시리즈처럼 여기서 1탄과 2탄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내용들 여기서는 뭐 삼성전자가 하나를 공개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칩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어떤 모멘텀 거리를 양상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서 또 가장 대장주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HBM 중에서는 또 SK 하이닉스가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향 반도체 종목들을 주목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게 삼성전자 향 네. 반도체 종목들도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기름을 부어준 게 젠스왕이 그 사인을 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네. 약간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더니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존과 달리 HBM3 12단은 이제 삼성전자에게 단독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부분 엄청난 호재지 않아요? 우선은 이게 단수가 높아지면 질수록 이게 최대 단점은 대량 양산이 과연 가능할까? 이 관건은 네. HBM 반도체의 최대 난제가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싶은데 많이 만들수록 불량률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양산에 대한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TSV 공정, 그다음에 선단 공정 관련 종목들에 대한 장비주의 어떤 흐름들이 강했던 부분들이고 이거는 1차적인 기술 이단에 뭐 구현되면서 양산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이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도화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단수가 높이 많이 올라간다라 이게 뭐 선점 효과가 더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를 좀 비교해 봤을 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단기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었고 삼성전자는 아직 8만 원대를 좀 돌파하지 못했다는 차이가 좀 있는데 실적에 관련된 업턴 이슈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가 올해 계속해서 좀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특히 더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좀 뉴욕 증시 이야기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2월 PC 가격 지수와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등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2월 CPI와 PPI가 시장의 전망치를 좀 더 상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준의 메시지에 대해서 경계심이 좀 컸었고요. 막상 이 연준의 발언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여기서 사실 뭐 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3회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대로 이제 기조 유지하겠다. 그리고 점도표에 관련돼서 0.75포인트 인하는 유지를 했다는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PC 지표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좀 다른 이슈가 좀 있지만 최근에 뭐 의료 서비스 부분에 대한 물가 부분이 하락 전환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이번 PC 지표가 소폭 둔화됐을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폭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기조를 좀 감안해 봤을 땐 크게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예상치만 부합을 해준다면 6월에 금리 인하는 가능한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PC 지표는 이런 관점에서 좀 중요한 일정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림스탁 나우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변영희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